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백화점 1층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명품 매장마다 향수가 흩날리고 손님들은 쇼핑백을 들고 미소를 짓는다. 그 사이에 한 노년 여인이 서 있었다. 낡은 점퍼에 회색 바지, 다 다른 운동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다. 손에는 주름진 비닐봉지 하나뿐. 그녀의 이름은 박명자. 성신그룹 회장, 12개 백화점 체인을 거느린 재벌.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단지 초라한 할머니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왔다. 저기 봐. 저 사람 왜 여기 들어왔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속삭임이 공기 중을 흩날렸다. 그 소리가 칼날처럼 피부를 베었다. 명자는 고개를 더 숙였다. 등이 구부러지고 손이 떨렸다. 화장실이 어디 있지? 경비원이 다가왔다. 할머니, 여긴 VIP 구역이에요. 지하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 순간 맑고 단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잠깐만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길게 늘어진 머리, 단정한 눈빛. 이지은, 명자의 아들 준혁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아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끝이 명자의 팔을 잡았다.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예비 며느리라 했지. 진짜 마음은 어떤 걸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가 막았다. 고객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지은이 단호히 말했다. 할머니께서 화장실 찾으신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손길은 계산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명자의 가슴이 저릿했다. 이건 시험이었다. 그러나 시험의 대상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화장실 문 앞 지은이 말했다. 볼일 보시고 나오시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 그럴 필요. 괜찮아요. 혼자 다니시기 위험하잖아요. 명자는 입을 다물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 흐트러진 머리,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낯설지 않았다. 이 얼굴 예전에도 봤지지. 50년 전 재벌가의 대문 앞에서 며느리 시험을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 지은이 미소 지었다.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길을 잃으셨거든요. 그때 더 잘해드릴 걸 싶어서. 명자의 목이 메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앉았다. 백화점의 음악 소리가 멀게 들렸다. 명자는 물었다. 아가씨는 어디 일하나? 서점이에요. 알바예요. 돈 많이 못 벌겠네. 그래도 좋아요. 책 냄새가 좋아서. 그 대답에 명자의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다. 나도 그랬지. 시장 냄새가 좋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었지. 지은이 커피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택시 태워드릴까요? 아니야. 아가씨가 이미 충분히 해줬어. 아가씨, 복 받을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명자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당연한 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다. 언제부턴가 난 당연한 걸 잊고 살았구나. 백화점을 나서며 명자는 결심했다. 이 시험. 이제 그만하자. 그러나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남았다.
혹시 나처럼 상처받을까봐. 밤, 고급스러운 집의 거실. 명자는 변장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가발을 벗자 흰 머리가 흘러내렸다. 오늘 또 어머니 흉내를 냈구나. 벽에는 시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늘 단정하고 냉정한 얼굴. 어머니, 저도 당신처럼 사람을 시험했어요. 테이블 위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20살 시절의 사진. 웃고 있는 소녀, 손에는 꽃다발. 그 미소는 어느 날 이후 사라졌다. 명자는 사진을 가슴에 눌렀다. 그때 왜 웃음을 잃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만난 지은의 눈빛이 그 잃어버린 웃음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시험을 받았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내 며느리로 합격이다. 아니, 내 사람으로 합격. 그러나 그 말 끝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밤하늘에 불빛이 반짝였다. 명자는 창밖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해야지. 비가 오던 날이었다. 20살의 나는 동대문 시장 골목 첫 모퉁이 파란 천막 아래에서 옷을 팔았다. 비닐 위로 빗방울이 두드려지고 빗물 섞인 흙냄새가 장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손이 얼어서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나는 입김을 홈하이너스 불어 손을 데웠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었다. 사장님, 이거 봄 신상이에요. 어제 들어온 거. 내 목소리는 늘 가볍고 빠르게 흘렀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던 시절이었다. 그가 그 골목으로 들어왔다. 검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렀고 맞춤 양복 바짓단은 젖지 않게 약간 걷혀 있었다. 강태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될 사람이라는 나로선 믿기 어려운 이력의 남자. 그는 내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아가씨, 이 옷 얼마예요? 나는 습관처럼 대답했다. 세일해서 3,000원이요. 깎아주세요. 안 돼요. 비 와서 손님 적어요. 우리는 사소한 흥정으로 웃음을 나눴다. 비가 약해졌고 나는 모르게 우산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있었다. 그날 그는 옷 한 벌을 사고 다음 주에 또 왔다. 그 다음 주에도 옷 사는 핑계였다는 건 훗날에서야 알았다. 영화관에서 처음 손을 잡던 날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팝콘이 손에서 몇 알이나 떨어졌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는 밝은 사람이었다. 서로에게 없는 것들이 서로에게 있었다. 문제는 그가 사는 세계가 내가 아는 골목과는 너무 달랐다는 점이었다. 그의 집에 인사 가던 날 대문이 열릴 때의 냄새를 지금도 기억한다. 향초와 왁스, 광택제와 장미가 섞인 냄새. 대리석 바닥은 조용했고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빛났다. 계단 난간에는 윤이 났고 하녀가 내 코트를 받으며 따라오시죠라고 말했다. 나는 갑자기 손이 어색해졌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손. 너무 푹신한 소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자 마주 앉아 있던 한 여인의 눈빛이 나를 위아래로 훑쳤다. 그 여인의 이름은 정윤빈. 훗날 나에게 시어머니가 될 사람. 그녀는 차를 권하면서도 미소를 아끼지 않았다. 대신 말 한마디가 미소 자리를 대신했다. 시장 냄새가 나는군. 놀란 내 표정 앞에서 그녀는 덧붙였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요. 다만 우리 집 며느리는 향이 달라야 해서. 그 말은 칼날처럼 얇고 길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나 깊게 배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코트를 끌어안았다. 시장 냄새가 나는가, 사람 냄새가 나는가, 내게는 구별할 지식도 구별하고 싶을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품격이었고 나는 정답을 몰랐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하곤 했다. 내가 지킬게. 그 말이 내게는 서명처럼 느껴졌다. 품격 대신 사랑으로 쓰는 서명. 하지만 서명은 내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다른 사람의 붉은 도장이 마지막에 찍혀야 하는 그런 서류 같았다. 그 도장은 어머니의 것이었고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나는 시험의 양식에 이름을 올렸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자락이 계단을 쓸고 내려갈 때 나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지만 어쩌면 가장 조용한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은 많고 음악은 컸지만 내 마음은 텅 빈 방 같았다. 시장 냄새라는 말을 지워보려 애쓰며 향수를 2번 더 뿌렸을 때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가 웃고 있었다. 웃지 마라, 채통. 그 단어가 미소를 지웠다. 신혼 첫 달 시험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 감정은 낮게, 목소리는 천천히. 웃음은 줄이고 미소는 남기고. 며느리, 우리가 오늘 저녁 손님 접대하는데 프랑스 소스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대답해야 했다. 가능합니다가 며느리의 첫 문장이라는 것도 곧 배웠다. 그해 겨울 나는 웃는 법을 잊었다. 웃을 때마다 들리던 말 때문이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너무 쉽게 웃는 거.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다. 그리고 봄 나는 임신을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잘했어. 그 칭찬은 내게 칭찬이 아니었다. 내 아내 생명에게 건네진 그 집안의 표창 같았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웠다. 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칭찬받지 못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 집 앞에 가서 서성였다. 시장 모퉁이 파란 천막 아래 비닐이 바람에 찢어진 소리를 내고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왔다. 명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향수 대신 삶 냄새가 났다. 비누와 국물과 땀과 햇볕이 섞인 냄새. 시장 냄새라고 불리던 그 냄새가 그날은 기적처럼 따뜻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에게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엄마는 언젠가 너한테 시험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짐은 언제나 쉽고 현실은 언제나 느렸다. 나는 아직 그 느림을 견디는 법을 몰랐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여름은 상처의 냄새를 빠르게 퍼뜨린다. 날이 더울수록 향수는 빨리 날아가고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본래의 냄새가 드러난다. 그 여름의 식탁은 길고도 넓었다. 윗자리에는 어머니가, 오른쪽에는 남편이, 왼편에는 친척들이 줄지어 앉았다. 은식기는 반짝였고 나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몇 개 있었다. 날마다 연습하던 칼질, 소스, 온도를 맞추다 생긴 상처. 식탁 위에 올린 음식은 정확해야 했다. 소스는 레몬 껍질에 기름이 한 방울 더해지면 품격으로 불리고 한 방울 덜해지면 부족으로 기록되었다. 어머니는 식탁 끝에서 나를 보며 물었다. 오늘 꽃꽂이는 누가 했지? 제가 배워서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꽃을 지나 내 손으로 내려왔다. 꽃대가 삐뚤어. 균형이 없어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사과는 빠르네요. 하지만 사과만으로 균형이 맞춰지지는 않아요.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였다. 내게는 그 움직임이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나를 보라고.
그러나 식탁의 대화는 여전히 소스, 와인, 손님, 다음 주 일정에 관한 이야기로 흘렀다. 나는 내 아내 생명에게 다시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배울게. 내가 태어나면 다르게 할게. 가을,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다. 대를 이었구나. 나는 누워서 천장을 보았다. 대를 이었다는 말은 기쁘면서도 묘하게 비어 있었다. 내가 이어야 했던 건 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름의 줄이 아니라 마음의 줄, 그 줄을 잡고 서로를 묶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옆자리 탁자에는 축하 화분이 쌓였고 병실 문에는 리본이 붙었다. 그날 밤 남편은 회의가 있다며 잠시 나갔다. 어머니는 아이만 보고 갔다. 나는 혼자였다. 외로움은 소리가 없다. 그러나 가끔 소리처럼 들린다. 복도에서 난방이 꺼지고 켜질 때의 딸깍 소리, 간호사 신발이 질러가는 미묘한 마찰음, 옆 병실 누군가의 낮은 흐느낌. 그 소리들 사이로 나는 칼같이 선 문장을 떠올렸다. 시장 냄새가 나는군. 그 말은 이제 향수보다 오래갔다. 세제를 바꾸고 옷장을 바꾸고 식탁을 바꾸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는 건 내 냄새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새겨놓은 낙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늦게야 깨달았다. 시간은 흘렀다. 나는 배우고 또 배웠다. 서양식, 동양식, 와인 페어링, 꽃꽂이, 발음, 인사, 미소, 대화. 인생의 공책에 체크 표시를 줄줄이 늘어놓았지만 어머니의 체크리스트는 언제나 한 줄 아래서 다시 시작되었다. 다음에 더 잘하자는 말이 격려처럼 들리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에 그 말은 또 다른 시험지였다. 겨울 초입, 큰 손님을 맞던 날이었다. 문턱에서 어머니가 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웃지 마. 며느리는 쉽게 웃는 법이 아니다. 나는 웃음을 닫는 법을 그날 완벽히 배웠다. 웃음을 닫으면 마음도 함께 닫힌다는 건 몰랐다. 그 겨울 나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출발점. 출발점이요?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출발했느냐로 채워지는 거야. 너는 바꾸려 애쓰지만 내 출발점은 시장이야. 그 말은 오래된 진실처럼 나를 눌렀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왜냐면 그 말이 그녀의 세계에서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의 문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세계의 규칙을 깨뜨리는 건 사랑도, 결혼도, 아이의 탄생도 아니었다. 그 세계의 언어를 바꾸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언어를 바꿀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전히 가능합니다였고, 죄송합니다였고, 다음엔 더였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바꾸기로 했다. 내 환경, 내 역할, 내 자리. 나는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 물류를 익히고 사람을 모아 팀을 만들었다. 새벽마다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며 나는 뚜껑 닫힌 웃음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땀 냄새는 내게 익숙했고 통화 기록은 길어졌고 매출표는 숫자로 채워졌다. 겨울 다음 해의 봄 첫 백화점을 인수했다. 아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이었다. 아이의 걸음과 내 서명의 획이 동시에 떨렸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원하는 건 대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한 높은 문턱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올 수 있는 평평한 길. 그러나 길을 만든다는 건 때로 성을 쌓는 것보다 더 많은 적을 만든다는 것도 곧 알게 된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번 내 서리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구나.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동시에 슬펐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이 말이 왜 이렇게 짧은지. 겨울이 또 오고 봄이 또 왔다. 아이는 컸고 사업도 컸다. 표면적으로 나는 합격처럼 보였다. 그러나 밤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알았다. 나는 늘 시험을 치르듯 살았다. 내 성취는 칭찬을 만들었지만 내 마음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다. 그 즈음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다. 명자야. 내가 찾는 건 합격이 아니라 환대야.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길 위에서 스쳐간 노인의 눈빛, 새벽 배송기사가 건네던 수고하세요 같은 인사, 시장 할머니들이 웃으며 쥐어주던 풀빵 하나. 그런 것들이 섞여 만들어진 인간의 온도였다. 나는 아직 그 온도를 말로 설명할 줄 몰랐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벌이려 했다. 더 큰 숫자, 더 큰 인수, 더 큰 뉴스. 사람들은 나를 칭송했지만 나는 어쩐지 조금씩 작아졌다. 그때 내 삶에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아들의 연인,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오래된 방식을 꺼내 들었다. 시험. 그 결과가 내 가슴을 벨 줄 그날 전까지는 몰랐다. 지은을 만나고 돌아오던 그 밤 나는 운전사에게 창문을 조금만 내려달라고 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머릿속에서 오래된 말들이 흩어졌다. 시장 냄새, 품격, 출발점. 그리고 오늘 들은 아주 새로운 말 하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칼이 아니었다. 담요였다. 내 어깨에 살며시 놓이는 온도, 그 온도가 오래된 상처의 가장자리를 녹였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을 걸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소파에 앉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오늘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계속 마음이 쓰인대요. 혹시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 묻더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정체가 들킬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부끄러워서였다. 내가 시험하려 했던 아이가 이미 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름도 모르는 거지 차림의 노인에게 품을 내어주는 마음. 그것이 내게는 너무 낯설고 그래서 더 그립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다음 날 비서실장을 불렀다. 성신백화점, A지점 인수 검토. 오늘부터.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갑자기요? 이유를 여쭐 수 있을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선물할 곳이 생겨서.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일할 줄 아는 사람은 때로 묻지 않는다. 오후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거울을 봤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다만 한 부분, 눈가의 주름 사이사이에 아주 얇은 빛이 걸려 있었다. 이름을 붙이면 희망 같은 빛.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수진이 달려왔다. 이사장님, 아까 연락 왔던 그 어르신 있죠? 연락이 끊겼어요.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했죠? 구청 쪽 무연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그날 우리는 허겁지겁 차에 올랐다. 겨울 하늘은 낮게 깔렸고 도시는 회색으로 길어졌다. 무연고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작은 방, 작은 영정, 작은 국화. 누군가의 끝이 너무 작을 때 세상은 이토록 태연하구나.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수진이 내 옆에서 아주 작게 울었다. 이사장님, 우리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우리는 늦었지만 말은 남길 수 있어. 무슨 말이요? 사람은 시험지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은 목구멍을 간지리는 알약처럼 컸다. 삼키려면 물이 필요했고 물은 눈에서 먼저 흘렀다. 장례식장 담당자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 사장님 맞으시죠? 그분이 남긴 편지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세상이 잠깐 멈춘 듯 했다. 봉투를 열어볼 용기를 그 자리에서는 내지 못했다. 대신 가슴에 꼭 눌렀다. 나는 삶에서 몇 번인가 그런 순간을 기억한다. 말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고 대신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 그날이 바로 그랬다.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다. 이사장님, 오늘 기자들이 재단 앞에 와 있었어요. 검증 없는 채용 논란이라고. 나는 창밖을 보다가 그녀를 보았다. 수진 씨, 네. 우리는 내일부터 검증을 바꿔요. 어떻게요? 사람을 먼저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배우게 해요.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흔들림은 두려움일 수도 설렘일 수도 있다. 그날의 흔들림은 설렘 쪽이었다. 제가 할게요. 혼자서는 못해. 같이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다. 아주 작은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이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장의 문을 열었다.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묵은 장아찌가 놓여 있었다. 엄마, 왜 사람을 시험하세요? 그의 첫 문장은 칼처럼 정확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민호야, 엄마가 두려워서 그랬어. 뭐가 두려운데요? 엄마가 당했던 게 너한테 되풀이될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당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뻔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그만두려고. 진짜요? 응, 오늘 누군가의 끝에서 엄마는 시작을 받았거든. 누구의 끝? 이름을 모르는 그러나 편지를 남긴 사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국을 떠서 내 앞에 놓았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김이 내 눈가로 스며드는 동안 나는 내 안에 어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문 뒤에는 웃음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닫아둔 웃음. 나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그 웃음을 만져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닿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 기자들이 몰렸다. 마이크가 줄지어 있고 플래시가 차례로 터졌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목이 마르게 타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연화재단은 오늘부터 사람을 먼저 합격시키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우리는 시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꿉니다. 환대 이후에 검증합니다.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인지, 낯선 이에게 이소 지을 수 있는지, 우리 기준은 행동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 손뼉을 쳤다. 한두 명이었고 곧 더 많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주머니 속 봉투를 가만히 쥐었다. 사람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칼이 아니었다. 내 손 안에서 따뜻해지는 종이, 그 종이가 내 손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날 저녁 나는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지점 인수. 지은 이름으로 등기 준비. 그는 짧게 답했다. 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받지 못한 것을 이제는 주고 싶다. 그게 사치라면 나는 기꺼이 그 사치를 선택할 생각이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값진 언어를 선물하는 사치. 사람을 시험하던 집에서 사람을 환영하는 집으로. 그 집의 첫 번째 문패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손은
내 손이 될 것이다. 한정식 집의 낮은 조명 아래 연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던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조금 부은 얼굴, 그러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님, 그래. 앉으렴. 잠시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된장국 김이 피어올라 두 사람 사이를 흐렸다. 어제 그 거지 할머니가 어머님 맞으시죠?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연하는 놀라서 젓가락을 놓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처음부터요. 뭐, 지은이 조용히 웃었다. 손을 보면 알죠. 그 손은 평생 일해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비싼 핸드크림 향이 났어요.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연하는 한참 말을 잃었다. 미안하구나. 시험하려 했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 어머님도 많이 아프셨던 거죠? 그 말에 연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예전에 많이 다쳤어. 누군가에게. 말로, 시선으로, 그리고 체면으로. 그래서 너도 그럴까봐 무서웠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저 완벽한 며느리는 못 될 거예요. 가끔 실수도 하고 배려가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다. 지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말이면 충분해. 완벽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더 귀하단다. 두 사람의 손 사이로 미묘한 온기가 흘렀다. 연하는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내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마음도 살려줘서. 식당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조용히 흐르는 국물의 김 사이로 연하는 오랜만에 웃었다. 억지로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식당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지은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린 가족이다. 일요일 오후 본가 응접실에 친척들이 모였다. 테이블 위엔 커피잔, 과일 접시, 그리고 묵직한 침묵이 놓여 있었다. 고모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 조카 결혼 상대가 평범한 애라면서요. 백도 재산도 배경도 없고.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평범해. 그래서 더 마음이 가. 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연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끊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의 말을 바꾸려 해. 오늘부터 어울리느냐 대신 사랑하느냐로 묻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평가가 아니, 이해로 묻자는 뜻이야. 연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가족 헌장 초안이라 쓰인 종이었다. 여기 적혀 있어. 시험 금지. 환대 우선. 공개 모욕 금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고모가 말했다. 언니, 그건 회사 규정이지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해. 우리부터 사람을 먼저 합격시키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지은이를 지킬게요. 그 말에 연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엄마 대신 누군가를 지켜줘. 그녀는 펜을 들어 헌장 맨 아래에 사인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이제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이미 변했으니까. 결혼식 날 하얀 장미와 금빛 리본이 예식장을 채웠다.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 있었다. 연하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떨리니? 네. 조금요. 괜찮아. 오늘은 세상이 널 시험하지 않아. 오늘은 널 환영할 거야. 행진곡이 울리고 지은이 걸어 들어갔다. 하객들의 박수 사이로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는 웃어도 된다. 주례가 말했다. 신랑 강준혁 씨, 신부 이지은 씨,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겹쳤다. 박수와 음악이 이어졌다. 피로 연장 한쪽,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재벌집 며느리가 저런. 연아가 천천히 다가갔다. 오늘 단 한 번만 말할게요. 이지은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누구든 상처 주면 저를 상처 주는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은이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편이 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지은은 눈물로 웃었다. 저도 어머님 편이에요. 그 순간 연아는 깨달았다. 시험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얀 꽃잎이 공중에 흩날렸다. 그 속에서 연아는 다시 웃었다. 이번엔 진짜로 행복했다. 5년 후 봄, 마당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연아는 손녀 서연의 머리를 묶어주며 말했다. 서연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사람은요, 다 다르게 생겼대요. 그래서 재미있대요. 그래, 맞아. 다르다는 게 재미있는 거야. 지은이 주방에서 차를 내왔다. 어머님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연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연아와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 서연아, 이분이 할머니의 엄마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 그럼 저는요? 너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서연이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연아는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을 보았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이렇게 아주 작은 웃음으로 시작된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불었다. 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이제 웃어요. 그때 닫았던 웃음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웃음이 되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 같았다. 연아는 눈을 감고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래, 이게 환대구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다. 햇살이 그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조용히 합격 대신 환영합니다라고 속삭였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